하태우가 화를 내면서 발등을 해서 연회장 나가니까 동태우는 이미 던진 말인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하태우가 불손함을 갖다 가슴에 담았지만 두려움이 생기죠. 동태우궁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반갑습니다. 정사영웅 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네. 지난 15회에서는 하진이 조조의 속내를 갖다 몰라가지고 거의 의심적인 상태로 환관의 편을 들지 않을까 의심했을 때 원서가 나서서 한마디 말을 거들게 했다 그랬죠. 거기까지 하셨죠. 그때 이제 원서가 어떻게 말할 것 같다 그랬어요? 원소가 조조의 입장에서 예, 조조의 편을 맞아요. 들을 것 같은. 예, 맞아요. 그 맹덕이 말이 옳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십상시의 동태를 갖다 확인해가지고 밀정을 보내자고. 네. 그러니까 하진은 원소에 대한 신뢰가 무지하게 깊었어요. 네. 그 황건동빙구 기회 당시도 누구보다도 원소를 갖다 가장 신뢰해가지고 자신이 최측근으로 기용했고, 그랬죠. 그래서 원소를 경계하고 혐오하던 건석으로부터 많은 이제 항의를 받았었던 상태죠. 하진이 이제 밀정을 보내서 곽승에게, 곽승은 십상시지만 자기의 동생을 갖다 황실에 밀어준 자기 친구죠. 십상시를 믿어요. 그래서 십상시지만 곽승에게 황간의 동태를 갖다 물어보니까 곽승이 딱 얘기해 주죠. 건석이 하진 대장군의 신상을 도모하려고 십상시에게 이제 동조를 구했는데 곽승 자기 자신은 반대 의사를 내놓아가지고 그 십상시 조충하고 부수장 조충하고 이제 상의했더니 부수장 조충도 하진 대장군은 우리하고 같이 자기들 십상시하고 발전해 와가지고 우리를 과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상시는 건석의 계획에 아무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석만 제거하면 된다고. 그 말을 할 때 궁에서 사마 하진이 황궁의 중문에 들어서려고 할 때 눈짓으로 들어오지 말게 막아줬던 은인이죠. 급히 이제 하진에게 달려와가지고요. 대장군, 방금 황제 폐하께서 승하하셨는데 건석이 폐하께서 승하하심을 숨기고 거짓 칙서를 내려서 대장군을 궁으로 불러들어 도모하고 황자 유협을 황제로 삼으려는 추진을 할 거라고. 다행히 다른 십상시들은 동조하는 분위기가 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건석이 금군들을 중문에 숨겨놓고 대장군을 중문으로 불러들이는 그래서 주사라는 계획을 갖다 신경 쓰라고. 그 이제 말이 끝나자마자 황제의 칙서가 당도해요. 이제 나는 명이 다한 것 같다. 대장군에게 한실이 미래와 후계를 부탁드리려 하니까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이끌하라고. 사실 이게 황제가 보낸 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미 황제님이 그렇죠. 가셨고 건석이 보낸 거짓 칙서겠죠. 칙서겠죠. 하진은 얼마만큼 분통이 터져요. 그 거짓 칙서를 노려보고 질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불이 나니까. 이때 그냥 조조가 한 발 앞서가지고 월권을 해요. 칙서는 황제께 가서 대장군이 곧 입건할 거라고 전하라고. 그러니까 하진은 조조가 엉뚱하게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 갖다 끼어들어서 하니까 월권을 하니까 얼마만큼 괘씸해요. 근데 이때 또 옆에서 원소가 다시 끼어들어서 칙사에게 말해요. 칙사는 빨리 돌아가서 폐하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뭘 하는가 하고. 이때서야 이제 하진은 무언가 확실하지 않지만 조조와 원소가 이런 월권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때서야 눈치챘군요. 칙사를 건석에게 돌려보내요. 이때 참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하진은 비록 백정 출신이었지만 진짜 주변에 제대로 된 칙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조 원소 같은 그렇죠. 맹장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도 제대로 된 책사인 것처럼 하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정세를 분석하고 제대로 자기 주군을 보좌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하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책사를 찾으려면 진짜 자기 친분 관계에서 뭐 조금 아는 척한다 그래서 책사 찾는 게 아니거든요. 강 박사님이 나서야 되시겠습니다. 에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건석이 이제 보내면서 폐하에게 곧 입구한다고 이제 소개해야 되겠죠. 이제 거짓 촉사가 들어가니까 건석이는 뭐 속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조조하고 이제 원소가 죄송하다고 무슨 뜻으로 이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알아듣는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해야지만 그 황궁에서 금군 지휘권을 쥐고 있는 건석을 제압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소리장도 계책으로
건석이 이제 방심할 것이라고. 소리 장도 개책이라면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미소 속에 그 무서운 칼이 숨어 있는 그런 그렇죠. 개책. 그렇죠. 웃음 속에 칼을 숨겼다고. 상대방에게 경계하지 않게 살살 웃으면서 친하게 이제 접근했다가 네. 그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찌르면 그냥 죽죠. 뒤통수 치는 거죠. 저기 해지 화를 내가지고 네. 금군을 다 불러들이면 그 하진 장군이 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 이제 그럼 당장 이제 건석을 제거하러 이제 가자고. 방심하고 기다릴 테니까. 이제 붙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이때 또 조조하고 원소가 다른 의견을 내는데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순서가 아닙니까? 있어요. 죽은 황제지만 또 거짓으로 영모로 몰아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은 황제가 죽은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네. 먼저 네. 천자를 옹립해야 된다. 옹립해가지고 건석을 도모해서 영모로 몰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그 정말 훌륭한 조조하고 원소라는 책사를 뒀어요. 그러네요. 고수들이네요. 네. 그렇지. 명분이 없는 거사는 영모로 몰릴 수 있지. 네. 참모 역할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사건건 참석할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방향 설정 하나만 딱 해주면 그 방향 제시 하나가 정군을 휘몰아쳐서 싸우는 대장군의 역할보다 더 성과가 클 때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렇죠. 네? 방향 하나만 딱 제거해 줄 수 있으면 되고 평상시 지 머리를 갖다가 쥐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전투는 용맹한 용장들이 나가서 이제 몇 시간이고 하루 이틀이고 싸우는 거고 전략은 바로 참모가 한번 딱 내주고 그걸 끝이에요. 그 전체 싸움의 승패를 갖다 가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원서가 중군 교위 수하의 병사들을 소집하고 조조는 자기 수하가 정군 교위잖아요. 정군 교위 수하의 병사들을 소집하고 원술은 호분 중랑장 산하의 병사들을 소집하고 그래서 이제 하진이 보낸 병사들까지 총 합쳐서 5천 명이 원서의 총괄 지휘 아래 궁궐로 나아가는데 먼저 건석을 도모하지 않고 이제 하진이 대장군 관제에 그 모여있던 참모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하옹, 순유, 정태 같은 관료 대신 30여 명을 딱 모아놓고 그 앞에 하태우를 모셔놓고 소생 유변을 옹립해가지고 새 황제로 선포시켜요. 이제는 항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의명물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변을 갖다 앞장서가지고 영재 시신이 있는 황제 궁으로 이제 향해 갑니다. 원소, 조조, 원술, 황궁이 8문하고 위문을 봉쇄하고요. 한 일반인의 출입을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는 한 사람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건석이가 연락해가지고 그 금군을 갖다 불러드릴까 봐 완전 봉쇄하게 한 거예요. 장검을 들고 이제 황교궁 앞에서 외치는 거죠. 나는 하태의 지엄한 명에 의해 새로이 그 황제를 갖다 등극시켰다. 지금부터 황명을 거부한 자는 영모로 다스리겠다고. 모두 나와서 새 황제 유변에게 배례하고 만세 삼청을 올려라. 그리고 황명을 빙자하여 영모를 꾀하려 한 건석은 당장 나와서 벌을 받으라. 방심하고 있던 그 십상시 겸 서원팔교의 수장 건석이 서원팔교의 수하들을 소집할 기회도 없죠. 소리장도로 접근해 버렸으니까. 끽소리 못하고 불려나가네. 그렇죠. 정강석화 같이 출격한 조조 원수의 근근에 놀라가지고 그 이제 건석이가 궁궐 후원 후미진 곳에 숨어가지고 자기 수하의 병사들을 소집할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숨어서요? 그렇죠. 근데 뭐 쥐새끼 얼씬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니까 자기 수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무도 없이 통제됐으니까. 그러니까 하진이 이제 전 병력을 풀어서 이제 황궁을 뒤지게 했는데 결국은 그 개구멍에서 숨어 있는 그 건석을 잡아들여요. 그 이제 하진이 묻는 거예요. 너는 어째서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살해하려고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바들바들 떠면서 거짓말하겠죠. 어찌 대장군을 살해하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내 놈이 죄가 없다면 왜 개구멍에 숨어서 잡혀 나오냐고. 아무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또 화가 나니까 이제는 뭐 막 그 화를 내도 상관없어요. 이 버러지 같은 놈 왜 대답 못하냐고. 당장 이 놈의 사지를 갖다 찢어가지고 능지처참하고 목을 궁궐 밖 저자거리에 내걸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더라고요. 죽이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석이 처형되고 하진은
황군 경비병을 포함한 모든 중앙군을 수하로 이제 합수하게 되죠. 네. 군부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원소가 이제 건석의 무리를 제거한 한진에게 당부하죠. 대장군, 황관들은 네. 모두가 한 뿌리 한 통속입니다. 네. 네. 언제 어떤 계략을 꾸며서 나라를 어지럽게 할지 모르는 소현배들이니까 네. 이왕 건석을 처형한 김에는 뿌리를 뽑아버리자고. 그래야지 후환이 없을 테니까. 네. 옛 그 대장군 두무도 네. 그 황간을 쉽게 생각했다가 그들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하진이 그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고 입에 달던 채 깊은 생각에 빠지죠. 네. 왜 그런 깊은 생각에 빠지겠어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날 동양 사람 십상시 곽승의 도움으로 여동생을 황궁에 보내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대장군 자리에도 오르고 출세한 건데 네. 이들을 접을 수도 없고 동시에 원소가 말한 대로 황간은 힘이 세어지면 언젠가 나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이제 이중적인 고민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앨 수도 그렇죠. 없고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렇죠.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미루고 유변의 황제 즉위식에 이제 매진하기로 해요. 네. 결국은 189년 4월 그 무오일에 네. 이제 조정에서 정식으로 13대 황제 즉위식을 열어가지고 17세 유변이 황제위에 오르는데 하황우는 황태우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렇죠. 태우가 되죠. 그렇죠. 미성년인 아들 협이 섭정을 맡아요. 네. 그 황제의 그 생모 황태우의 배경을 등에 업고 하진은 뭐가 되겠어요? 국정이 전반을 장악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이때 소제가 전국의 대사명을 내리고 연호를 갖다 광해로 선포하고 소제는 그 황간이 밀었던 유협을 발해왕으로 제수하고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계속 자기 동생을 그 많이 보호하고 끌어안고 그래요. 나중에는 유협이도 자기 형이 죽은 후에 유협에 대한 은혜를 또 풀죠. 네. 그 후장군 원해는 태부로 임명하고 그 대장군 하진하고 둘이서 녹상서사로 국가를 보임하게 해요. 그 황관들은 모두 하진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겠죠. 네. 그 청류파 관료뿐이 아니라 학자들도 모두 하진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하진의 입지가 단단해지니까 하진은 이제 뭐 황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네. 황관을 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진이 실권 1위죠. 그렇죠. 하진이 든든한 배경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국정에 임하니까 황관하고 탕료파 관료들은 이제 입지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반면에 이제 전국은 청류파의 시대예요. 아하. 청류파가 이제 세력을 때 확충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황관들하고 탕류파를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궁지에 몰린 이게 십상시가 이제 수장 장량하고 부수장 조충을 중심으로 탕류파 관료들을 갖다가 같이 합류해가지고 정세를 살피다가 자신들이 입지를 넓힐 방안을 생각하는 게 결국 동태우를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은밀히 동태우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건의를 올리는 건데, 동태우 마마, 당신의 아들 영제께서 붕하신 후 세로의 실권을 잡은 하진이 국론을 통일시키는커녕 오히려 탕류파, 청류파 하면서 분열만을 조장하고 저희들은 매간매직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 축제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뿐만 아니라 동태우 마마까지도 부정 부패로 재산을 축적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진의 국정 운영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하태우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황제를 보필할 만한 지혜도 모자랍니다. 전부 다 뒤에서 청류파들이 조종하는 대로 그 수렴청정하고 있으니까 동태우 마마께서 조에 나서가지고 주렴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표기장군 당신의 조카 동중하고 우리가 같이 도와서 동중은 군사권을 행사하고 우리는 국정을 이끌도록 해서 대장군 하진이 독주를 막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동태우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 황해에 있었을 때는 사실 자기도 십상시 못지않게 매간매직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매인의 아들 유협을 갖다 이제 총애해가지고 영제에게 여러 차례 황해를 넘기라고 해가지고 황관들에게도 이제 서로 소통됐었고, 이런 상태에서 그 십상시가 그 자기에게 그런 제안을 던지니까 자기가 아주 궁지에 몰려있던 입지에서 살아날 방법이 생기죠. 서로 이제 의견이 이제 서로 맞는 거예요.
동태후가 이제 그 연대가 필요하게 되니까 네. 동태와 환관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이해 속에서 십상시에게 동태후는 자신의 불만을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지난날 비천한 몸으로 저작거리에 돌던 아이를 갖다가 네. 내가 받아들여서 황후까지 오르게 했고 네. 이제는 이 늙은이를 갖다 우습게 보고 함부로 오만을 떨고 있는 건 내 꼴 사나워서 못 보겠다고. 그런데 지금 조정을 보면 너희 환관들만 빼고는 어떤 모든 신료들이 전부 다 그 아이들에게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국정을 농락하니까 믿을 수 있는 건 너희들 뿐이라고. 그게 서로 이제 동태후하고 환관들 십상시의 의중이 맞아 떨어졌겠죠. 그러네요. 십상시들은 자신들이 입지를 넓힐 계획이 성공하니까 네. 넓힐 방향을 이제 모색해요. 그 상태에 있기 바로 이전에도 네. 조정에서는 대장군 하진하고 네. 동태후의 조카인 표기장군 동중하고 암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에 말씀했듯이 무관 중에서 네. 대장군, 표기장군, 그다음에 거기장군은 정무에 가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대장군은 하진이 잡고 있고 그다음에 동태후의 조카 표기장군 동중 그다음에 거기장군은 이제 하묘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하진의 동생. 네. 서로가 그냥 반목하는 상태에서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이런 반목하는 상태에 십상시가 끼어들어서 외척의 분열을 추구하니까 뭐 조정은 다시 혼란이 나락으로 빠질 위기에 빠져 있어요. 이제 십상시의 부추김으로 동태후마저 그 정사에 참여하려 하고 하태후는 번번이 이를 갖다 금지하려고 하는 바람에 또 둘 사이에도 앙금이 생겨요. 하태후는 동태후가 어쨌든 시모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이제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니까 깊은 고민하다가 동태후의 기분을 살살 맞춰가지고 정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설득하려고 하태후궁으로 초대해서 연애를 베풀어요. 그래서 음모가 있는 겁니까? 음모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예의를 갖춰서 국정을 잘 풀어나가려고 한 거죠. 진짜 잘 보이려 친해지려고. 그렇죠. 진짜 파티를 열은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면서 간곡한 어조로 말하죠. 네. 태호마마, 지금 영제께서 붕어한 이후 아직도 나라가 안정이 안 돼 있다고. 네. 조정의 기강이 서지 않을 때 조금 지나면 네. 이제 소첩도 이제 주렴을 거두고 정사에 손을 떼서 그 정사를 조정 대신들에게 맡기고자 하니까 네. 물러서자고. 우리 같은 부녀자가 뭘 알아서 정사를 좌지우지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태후가 심한 역정을 내죠. 여태까지 참았던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하태후, 네. 너는 지난날 백정지를 하던 비천한 신분으로 있었던 상태에서 네. 내가 너를 받아들여가지고 여태까지 너는 나의 은혜를 입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네. 네가 왕미인을 갖다 시기하여서 독살했을 때 네. 황사는 너를 패해서 내치라고 했는데 그때 나하고 십상시가 너를 비호하고 옹호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런데 평생을 갚으려도 갚지 못할 은혜를 입고도 시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네가 정령 인간이냐고. 내 아들이 황제가 되어서 혼자서 정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나라를 갖다 분열로 몰아넣고 이제 있다가 내가 나서겠다고 하니까 이제 정작 이제 와서는 정사를 갖다 신료들에게 맡기고 손을 떼겠다고 하니 나의 정무 개입을 막으려고 하는 너의 의도가 너무 괘씸하다고. 내가 여태까지 정무하고 인사를 갖다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 말도 맞죠. 네. 정무하고 인사를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물러서도 조정의 모든 건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와서는 너와 내가 부녀자이니까 뒤로 물러서자는 건 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이 말은 단지 말일 뿐이지 다른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내 오라비 하진이 모든 병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입을 여는 모양인데 나도 내 조카가 표기장군이다. 네. 표기장군 동중에게 칙서를 내려서 대장군 하진의 목을 베어라고 할 수 있다고. 너무 심했죠. 동태후가 심한 역정을 내며 입에 담지 못할 실언하자 하태후도 이제는 동태후의 말에 반발해서 심한 언사를 토해내죠. 둘이 붙었군요. 그렇죠. 아니 소첩은 그 동태후 마마께서 국정을 걱정하시기에 부녀자들이 나서지는 말자는 말인데 그것이 그렇게 고깝게 들려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실언을 하시냐고. 인사는 황제가 하는 것인데 네.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그 대장군을 함부로 표기장군이 주사할 수 있는 거냐고. 이는 역모입니다. 하태후는 벌떡 일어나서 이제 연회장을 떠나버려요. 아니 역무라면은 왕에 대한 반역도 아닌데 그거를 역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왕에 대한 항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왕을 갖다 뒤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그 대장군은 그 황제가 임명을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역모성에 가까이 될 수 있지만 당시 그 당시 상황에서 그 표기 장군이 더 힘이 세가지고 네. 대장군을 치면은 그 역모로 몰리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 힘은 사실 대장군 하진이 다 들고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사실 동태후가 정말 황제의 조모라고 해도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했고 네. 물리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객기로 부린 거죠. 이제 하태후가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서 연회장 나가니까 동태후는 이미 던진 말인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제 하태후가 불손함을 갖다 가슴에 담았지만 두려움이 생기죠. 이제 동태후궁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네. 이로써 이제 재미를 위해서 16편을 마치고 네. 17편에서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새로운 위기. 아, 이번 회는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끝내야죠. 꼭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죠. 끝내시네요. 궁금하게 만들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7편에서는 하태후, 동태후의 그 반목이 일으키는 십상시의 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